안녕하십니까, 농사와 택시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 택시, 또 택시 대란, 법인 택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아주 연일 매스컴에서 택시 대란이 대서특필되고 있죠. 근데 이 택시 대란 제가 봐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제 자신이 볼 때도, 특히나 주말 심야 시간대 같으면 아주 뭐 내가 봐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빈 택시로 가다가 손님 한 분 타고 나면 뭐 내가 빈 택시라 해서 손님을 2명 3명 태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명 타면 그걸로 끝인데, 태우고 가면서 보면 길에 그냥 손님이 늘어서 있어요. 내 뒤에 그렇다고 빈 택시가 또 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빈 택시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보면, 야, 오늘 밤에 저 손님들이 다 집에 갈 수나 있겠나 싶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2년 반 이상 3년 가까이 택시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원인이죠. 그렇게 2년 3년 가까이 이렇게 택시업이 힘들다 보니까 법인 택시 기사들은 다 택시를 그만뒀어요. 다 다른 직업으로 옮겨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수월하다는 택배나 아니면 음식 배달 이런 쪽으로 상당수가 빠져나갔어요. 요즘 이렇게 택시 대란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택시는 회사 차고지에 가보면 회사마다, 택시 회사마다 한 30% 40% 가까이 택시가 서 있어요.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길에는 손님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막연히 서 있고, 택시 회사 차고지에는 기사가 없어서 택시들이 그냥 운행을 못하고 서 있고, 이게 문제예요. 그 왜 그러냐. 택시 기사들이 택시라는 직업을 갖고 생계가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영업 제한 시간 때문에 손님, 길에 사람은 없지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결국은 다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업 제한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승객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 쏟아져 나와 있는데 택시 기사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택시 대란이. 개인 택시들은 어떠냐. 개인 택시들은 야간에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기사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법인 택시보다 이제 개인 택시 쪽에는 기사분들이 좀 고령자가 많은 편이에요. 60대 이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야간에 운행하는 걸 꺼려합니다. 왜냐, 야간에는 주로 취객을 상대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 취객들을 상대를 하는데 참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아주 막말을 하는 그런 승객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야간 운행을 해야 되는데, 많은 기사분들이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낮에 조금 벌고 말겠다, 굳이 밤에 몇 푼 더 벌겠다고 그런 술 취한 젊은 사람들하고 입씨름하고,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택시 기사들이 밤에 운행하는 걸 꺼려합니다. 지금 개인 택시의 경우 인천은 보면 3부제로 나눠져 있어요. 약 한 전체 개인 택시가 9,000원 5, 600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부제로 나눠져 있으면 약 한 가나다로 되어 있으니까 1개조는 쉬고 2개조가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00대 정도는 쉬고 6,000대가 운행을 하는데 6,000대가 다 쏟아져 나와서 운행을 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낮에 일을 하고 심야 시간에 안 하는 사람이 한 3분의 2는 안 해요. 야간에. 그러니까 6,000대가 나와 다녀도 6,000대의 3분의 2, 한 4,000대는 안 다닌다는 얘기죠. 심야에. 낮에만 운행을 하고. 그러면 한 밤에 운행하는 차는, 심야 시간에 운행하는 차는 뭐 한 2, 3,00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기사들 이렇게 주변 우리 동료들을 보면 비율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야 시간에 운행하는 차는 한 개인 택시도 한 2, 3,000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 택시 대란은 상당 기간 동안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 좀 걱정도 있습니다. 이 택시 대란 문제가 오래 가다 보면 정부에서도 또 관할 시청이나 행정관청에서도 또 특단의 대책을 세우게 되겠죠.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심야 시간에 전철을 운행 시간을 늘린다, 광역버스 운행 시간을 늘리겠다, 또 택시 부제도 해제하겠다, 이렇게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택시 부제 해제하는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3분의 1, 3,000대는 쉬고 6,000대가 운행하는데 부제 해제를 하면 3,000대가 다 투입이 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부제 해제를 해도 3,000대가 다 나오질 않습니다. 낮에는 3,000대가 나올지 모르지만 밤에 운행을 안 하는 기사가 3분의 2. 그러다 보면 부재 해제한다고 해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심야 시간에 투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제 방법도, 그런 대책을 내놓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 이 근본적인 해결은 가장 큰 게 사실은 택시 요금 인상에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택시 요금이 인상돼서 택시 기사들이, 법인 택시 기사들이 회사 택시에, 택시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 택시를 운행을 하더라도 생계가,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해지는 정도의 수입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법인 택시 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고 생계가 막연해서는 그 서 있는 택시들을, 그 기사를 다시 수급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심한 경우, 인천의 경우는 아예 그 법인 택시가 뭐 한 3, 40대씩 그냥 시에다가 도로 반납하게 한다라는 그런 회사도 생길 정도니까 적자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몇십 대씩 반납을 해버리겠다, 택시면허를 반납을 하겠다, 이런 회사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뭔가 그 임금 체계가 재조정이 돼서 요금도 좀 조정을 하고 해서 택시 기사를 해가지고도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임금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개인 택시들도 야간에 좀 운행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요금이 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생활에 보탬이 되니까 야간에 그 취객들의 그 어떤
폭언이나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도 수입이 되니까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해보자 싶은 그런 어떤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요금 체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게 가장 큰 이 택시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택시 대란이 길어지면은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그 택시 대란으로 인해서 뭐 이제 타다라든가 이런 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한 이런 운행 차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이 택시 업계하고 또 갈등을 빚고 이러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슬슬 또 이제 머리를 들고 택시 시장에 다시 재진입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는 우리 택시 업계, 특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항상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되고,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심야 시간대에 운행 횟수를 좀 더 늘려서 길에서 막연하게 빈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승객들을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뭐 택시 대란이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요즘 택시들이 굉장히 바빠지고 있으니까 좀 신경들을 써서 부지런히 그 심야에 아는 승객들의 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도록 심야 시간에 많이 운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이 방송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